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도 내란이라고 하고 또 일부는 말을 아끼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짜여진 민주당과 좌파들의 공작에 의해서 떠밀려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저렇게 성의 없이 혹은 무신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정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이영래 PD가 2024년 12월 3일 그날에 감춰진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용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들은 용산 모초에서 수차례 회동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의 은밀한 회동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거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 초에 이제 비습을 당하잖아요. 네. 예. 올 초에 비습을 당하고 나서 이제 비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들이 그 다음은 뭐를 할까? 되죠. 전쟁이죠. 저를 이제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박선원 의원을 불러요. 예. 이 대표가 예. 이 다음 윤석열 정권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선원 의원이 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엄령입니다. 라고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박선원 의원실에 국정원 출신 한 명이 있고 국방부 출신 한 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밤마다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1시, 2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D-Day는 민주당의 치밀한 압박 스케줄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 말처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거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유인책에 말려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민주당의 정권 탈취 작전 계획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0명, 그리고 수원 연수원에 130명, 그리고 관악에 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47명, 총 300명에 가까운 계엄군이 진입한 겁니다. 300명은 국회에 진입한 28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보다도 더 많은 계엄군을 보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를 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하는 출구조사 결과는
당일 선거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한 다음에 선관위가 주는 인구 통계 정보를 가지고 보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해야 할 당일 투표 결과와는 틀리고 선관위가 주는 보정한 결과와는 기가 막히게 맞는 이 출구조사. 만일 당일 출구조사가 맞다면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의혹투성이 여심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갔지만 불행히도 어떤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니다. 사라진 7시간, 박 대통령의 첫 지시부터 중대본 도착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 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양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기만의 서사가 퍼져나갑니다. 대통령이 들렀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하루 전의 얼굴과 4월 16일 얼굴이 다르다. 이것은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얼굴로 보인다는 것이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목숨을 끊은 장수입니다. 재판이 6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본인은 태블릿 PC가 조작됐고 그 다음에 최서원 씨, 여러분이 아시는 최순실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죽기 일주일 후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거든요. 있을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죽음으로써 본인은 자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결으로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본인이 그 자결한 장소를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인터넷으로 다 알렸어요. SNS로. 제가 이거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6.3 대선의 득표율 밀도 그래프 역시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치된 패턴이 나온다는 건 신의 개입이거나 명백한 조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 오후 9시 50분경 이인재 용산서장은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57분경 차 안에서 처음 내년도 예산안 정책 질의에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킨 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또 지금 특검에 지금 부추기면 또 할 사람이 또 있으니까 어느 시대나 그 붙어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된 게 이게 밝혀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자체를 그렇죠. 그거 자체를 못 건드리게 하는 게 가장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부정선거고. 통계학적으로 분포를 그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기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거의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거의 이상하다는 게 저는 이게 마치 이제 막강한 어떤 이재명의 인천 개항을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석의 영등포 을은 더욱 비정상적입니다. 경기 한양갑 추미애 인구 밀집 지역에선 사전투표 압승,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국힘이 압승. 패턴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동작구 갑 김병기,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나옵니다. 동대문 갑 안규백, 당일 선거로만 보면 국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전선거 득표율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Z값에 주목했습니다. 발생 확률의 희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Z값이 클수록 기적에 가까워집니다. 확률보다 낮습니다. Z값 1500, 이 수치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결과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Z값 7.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선 Z값 40,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6.3 대선의 Z값 1500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입니다. 두 개를 위한 거대한 작전은 이들의 계획대로 이제 급물살을 답니다. 대통령 탄핵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탄핵 작전 2가 시작된 것입니다. 재석 190인 중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을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제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고. 예, 거기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의원이 아니고 인원. 예,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지르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주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에서 뭐 3차 뭐 메모라고 하는 소위 그 보좌관이 그걸 갖다가 뭐 기억으로 네가 써라 이라고 그 불러주고 대필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누가 그걸 갖다가 그게 메모가 제대로 된 메모라고 생각하겠어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보 후보가 당선됐지만 통계는 터무니없는 조작 흔적을 가리킵니다. 과반 이상 득표율을 차지하며 당선됐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 50%,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거제시장 선거 역시 40%라는 비정상적인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투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71.6%, 반대 26%. 압도적인 찬성 속에 대통령 연임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제23대 총선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석, 반면 국민의힘은 75석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후 첫 연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58.12%, 장동혁 국민의힘 41.15%, 제23대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